문희정의 라이벌.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점점 처음 봤을 때보다 더 깔끔해지고 있는 남자예요. 이동영 작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예. 벌써 게시판에 이 작가 말년에 여복이 터진다고. 아니 내가 나이 38밖에 안 돼. 왜 말년입니까 벌써. 참나. 근데 연하만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텐데. 네. 국민TV에서 나한테 이렇게 또 빅엿을 하나 안기네요. 난 정말 친절하고 싶었어요. 예, 이제 제목대로 가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네, 저희가 그 개편을 맞아서 매주 화요일 7시에는 이렇게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이 찾아가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이 제목에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 대 저의 어떤 라이벌 구도가 아니겠느냐.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죠. 네. 예. 역사 속 라이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개편함으로써 조금 아쉬운 거는 문화 아나운서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한데 변두리 인물 현대사 깔 인간들이 차고 넘치는데 중간에 지금 멈췄네. 너무 아쉽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다음에 개편하면 또 예. 다음엔 동생 아나운서로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래요. 예. 당신 얼굴로. 네. 오늘은 네. 사실은 개편 첫날은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요? 왜? 첫 번째 시간이 재미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시 안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이후로 청취율이 떨어진다. 네. 이 작가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원래 이 첫방 이럴 때는 인사나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첫 수업은 쉬잖아. 이런만 얘기하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첫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주고 그런 거 아닌가? 국민TV 밥을 몇 번 드셨을 텐데 왜 이러실까요?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날로 먹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예, 게다가 저한테는 지금 원고도 안 주셨어요? 자기만 보고 자기만 잘난 척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 잘난 척이 몸에 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혼자서 잘난 척 해보시고요. 제가 끼어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누구나, 옛날에 김 PD도 원고 하나도 안 줬어요, 제가. 알아서 끼어들었지.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방금 문 아나운서 말씀처럼 첫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두리 인물 현대사는 말 그대로 현대사였기 때문에 현대사 인물만 다뤘는데 이번에 이 라이벌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라이벌들 다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도 되거든요. 또 옛날 얘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제가 또 잘난 척 좀 하려고 내가 현대사만 아는 것도 아니다. 과거 역사 뭐 다 안다. 이렇게 잘난 척 좀 하려고 역사의 라이벌 최영대 이성계 편을 준비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사실 뭐 했던 건 아니고, 네. 왜냐면 이 최영대 이성계 이걸 제가요, 옛날에 한 3년 전에 어디 인터넷에 글을 쓴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새로운 원고를 써서 방송하는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 써는 거 가지고 다 네. 갖고 와서 살 거기 때문에, 옛날에 써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들고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7시, 생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5시쯤에 찾았어요, 그거를.
없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침에 찾은 것도 아니고 오후 5시에. 그렇습니다. 2시간 전에. 찾다 없어가지고. 급하게 또 새로, 한 개 그냥 대충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왔습니다. 대충 예. 해왔어요. 그래도 예. 제가 하면 다 재밌어요.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요, 이 작가님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 친한 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가님 보통이 아니던데, 방송 몇 번 들었는데,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끼어들 수나 있겠냐고. 끼어들 문제는, 자체하고라도, 저의 구박에, 우리 문화가 선생님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누나야. 이거 우리는 누나가 뭐가 필요 없어요. 서 이사님하고 할 때 못 봤습니까? 서 이사님한테 막 하는데, 참. 그래요. 일단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그거를 해보자고요.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문 아나운서님께서는 우리 황 박사님하고 됐으니까. 그렇게 과거가 있잖아. 엄청난 양반하고도, 했으니까. 와, 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예. 대단하시죠, 그 양반. 잊고 싶었던 과거를 확 상기시켜주면서 갑자기 기가 확 죽으면서. 황상임 박사와 같이 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요,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게, 이동영 작가를 한번 밟고 일어서면 다시 황상민 교수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하고 합쳐서 내공을 좀 쌓으셔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걸로.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근데 첫 번째 시간 하기 전에요. 원고를 대충 했기 때문에 앞에 시간을 좀 끌어야 돼. 지금 혹시 댓글 올라온 거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신 조심해야 돼요. 괜찮아. 여기 지금 다 문화 아나운서 팬 같지만 결국은 한 2번, 3번 듣다 보면 다 제 팬으로 돌아왔으니까. 국민TV가 개편을 하면서, 정말 라인업이, 네. 소위 말하는 허덜덜, 정말 멋있었습니다. 국민TV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어떻게 이런 분들 다 섭외를 해가지고, 네. 방송을 또 기획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용민 PD의 힘이 역시.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국민TV, 개편, 라인업 허덜덜하다. 물론,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을 넣어줘서 할 때 감사드립니다. 예, 이 작가의 저런 깔때기는 귀여워요. 네,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신립장군이라고 아시죠? 조선시대 최고의 명장군. 네, 신립장군. 신립장군. 근데 신립장군은 그렇게 라이벌이라고, 우리나라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원균이나 이순신, 이렇게, 이것도 라이벌이라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구도를 짜면 라이벌 구도를 짤 수는 있겠죠. 원균은 엘리트였고, 이순신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DJ하고 IS가 생각이 나네. 네. 원균하고 이순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조선의 신립은 우리나라 라이벌은 별로 없고, 이 신립의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충주 탕금대 싸움 아닙니까? 거기서, 싸우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배수지진 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걸로 인해서 선조가 도망가는 계기가 되고, 네.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 반도가 일본에 침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신립의 마지막 전쟁에 참가했던 반대편 일본의 장수가 소소행장이었습니다. 소소행장.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라이벌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청중 모드로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금방 서네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아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내가 신립 얘기하고 이러니까 지금 주제도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건 문화 아나운서 잘못도 있어. 아니, 오늘 저랑 첫 방송이면, 어제쯤에 전화해서, 내일 주제는 뭡니까? 이게 물어를 봤어야지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오늘 와가지고. 그래,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신립장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립장군과, 고니 씨, 소소행장. 한자로 하면 소소행장인 거, 일본어로 읽으면 고니 씨,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신립은 1546년생이고, 고니 씨는 1555년생입니다. 신립이 형입니다. 9살 정도 형이네요. 죽을 때 나이는 비슷합니다. 45, 6 이쯤에, 5, 6, 7 이쯤에 둘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네요. 옛날엔
일찍 죽었다 할 수가 없겠죠. 네, 뭐 예전에는 그 정도 수명이었으니까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손자를 볼 나이가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 정도 나이 예. 되면 다 죽었으니까. 네. 문화나운서 옛날 같은 벌써 죽을 나이 는 그대랑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래요. 자, 근데 신립을 이야기하면 신립 장군이 어떻게 뭐 전쟁을 치렀고 이런 거는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르셔도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조선시대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일단은 당시에 왜 여진족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많이 설쳤는데 그 여진족이 머리 아프게 할 때마다 신립 장군이 나서 해치웠다. 그래서 뭐 한 500명의 기병으로 1만 명의 여진족을 해치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500명의 기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신립이 주특기가 바로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주벌판을 왔다 갔다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병은 굉장히 좀 드물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말이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 저쪽 뭐 청나라 명나라로 조공 보내고 이러나 그랬는데 기병이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고 화포도 뭐 무슨 임진왜란 때는 조총에 밀렸지만은 화포도 굉장히 화학 기술이 없다 그랬는데 화학 기술 대단히 뛰어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맨날 전쟁하면 지냐? 이 지휘관들의 지휘 능력, 무능, 그다음에 파벌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뭐 일반 백성들 열심히 또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그죠? 다 기술도 뛰어나고 정말 어디 가서 다 잘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면 스포츠, 그렇죠. 문화면 문화, 뭐 다 뛰어나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저 윗대가리들이 이 직권을 이상하게 내란 음모 같은 이상한 걸 끌고 나오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입니다. 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전함이 전혀 못 없네요. 얻었죠? 예. 전혀 못 얻으니까 우리 국민 TV에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이런 방송이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여튼 기병으로 유명했었던 분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일본이 정말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진격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는 싸우면서 온 게 아니고 걸어와도 더 빠를 정도로 사실은 싸우면서 왔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진격했는데 그래도 조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조정이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립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참 장군 한 명 믿고. 그러니까요. 기대기에는 너무. 뭐 장군, 우리나라 장군들이 다 이순신 같아 막. 근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모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무모했는데 그만큼 신립이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야, 괜찮어. 신립이 있잖아. 우리 신립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마인드였다. 이건 뭔가요? 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정말 선조가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게다가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질투는 많아가지고 말이지. 이순신이, 그렇게 막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순신한테 질투해가지고. 야, 이건 뭐, 진짜, 아유. 참 그런 분들은 굳이 오래 안 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예, 훌륭한 왕들은 일찍 가시고, 예.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었는데, 조정에서 신립을 지금의 문경세제로 보냅니다. 문경세제가 지금 충주, 단양, 이렇게 영주, 이렇게 걸쳐 있는 곳이죠. 그걸로 보내는데, 거기에 산세가 되게 험합니다. 그러니까, 잘만 지키면, 일본 애들이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 옛날에 도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죠? 다들 말 끌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랬어야 되니까. 근데 이 작가님, 저는 얘기 듣다가 되게. 네. 일단 그러면은, 조정이 있는 한양만 함락이 안 되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일본군들이 밀고 올라오면서 네. 나머지 그 아래 지방 네. 우리 백성들은 네. 이미 다 초토화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문경세제만 막아가지고 한양으로 진격만 그렇죠. 못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조나 그러니까 옛날 우두머리 있는 지금에 있는 다 똑같은 생각이죠. 선조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승만이도 그랬잖아요. 이승만이도 북한이 쳐들어내올 때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대전으로. 그러니까요. 대전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다고. 네, 거짓말하고. 지금 네. 대전으로 토끼고. 이란 바 똑같다니까요. 하여튼 악덕 군주들은 다 이 DNA가 똑같다. 이렇게 또 같은 이씨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또. 예. 같은 이씨네. 이게 아마 이게 선조는 진성이시고 이승만은 어디 전주이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요. 똑같은 이씨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랬는데 이 문경세제가 경상도에서 이제 충청도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주에서 단양으로 가는 거, 이거 이제 중령이 있죠. 중령, 이거 중령이라고 그러고 또 충주로 가는 길인데 이거 추풍령이라 그럽니다. 또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문경세제 조령이었습니다. 조령이었는데 이 조령은 산세가 대단히 험해서 홀로 산을 넘기도 어려웠다. 또 당신 호랑이도 출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이 산을 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뭐 넘어올 때 나무 굴리고 바위 굴리고 이러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서 행장이 이끄는 일본군이 이 세제를 넘으며 전투를 치른다는 것은 대단한 군사적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령은 천연 요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명장 신립장군이 이런 천연 요새를 버리고 멍청하게 산 밑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아니 명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선조가 믿고 있는 유일한 명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네, 참 답답하네. 그래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 조령은 그런 것이고요. 정의를 내리면 조령은 그렇게 산세가 험한. 근데 지금도 지금이야 뭐 차가 많이 터널이 다 뚫렸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문경세제 추풍령에 있는 이화령 터널이나 다 뚫렸는데 지금도 하여튼 그 옛날 구도로 가면 되게 어려운 게 조령입니다. 문경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소수행장을 한번 봅시다. 소수행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게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노입니다. 네. 당시에 세례명이 있었으니까 1592년에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 이 대단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할 수 있었죠. 기독교 신자였는데 신립은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립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결을 하고요. 소수행장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중에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참전했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 파벌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파벌싸움이 일어나고 소수행장이 이 파벌싸움에 져서 원래는 자결해야죠. 일본 사무라이들은 원래 이렇게 싸움이 지금 자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자결을 하지 않고 참수당했어요. 목을 잘렸어. 왜 그러냐면 가톨릭 신자잖아. 자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참수를 당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기독교 신자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소수 행장이 이끄는 일본 군대에서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도 천주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그렇게 천주교 신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놀랍네요. 놀랍죠. 네. 우리는 그 한참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박해받아서 그렇죠. 전부 죽임을 당했는데 네네. 일본이 항상 이렇게 우리보다 빨라요. 네, 일본이 상당히 빨랐던 게 사실 소총을 받아들인 것도 그렇습니다. 예, 1500년대 이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윗대가리들이 우리 윗대가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예, 뭐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럼요. 예, 부러운 건 부러운 그럼요. 거고. 예. 80년대 일본이 그렇게 정말 세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천주교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요. 이 일부 기독교 신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믿으면 천당 간다. 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네. 혹자들은 이순신은 지옥에 갔을 거고 이 소서행장은 천국에 갔을 거다. 왜냐하면 소서행장이 나중에 이순신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이순신은 당연히 기독교가 들어와야 믿을 거 아니오. 당시 오전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거는 네. 사실은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걔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왜 안 되셨나요? 제가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은데 왜? 미국 유학 간다고 갔더니 연락이 없더라고. 한 6개월 뒤부터. 네, 연락 안 할 만하네요. 왜요? 미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스미스를 만났는지 브라운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예.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 승질 나갖고.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미국을. 근데 걔 주소를 아니까. 팩이 있다, 팩이 있다. 그럼. 팩이 있는 이 작가. 그럼요. 네, 그래서 갔나요? 근데 비행기표가 왕복을 하고 500이 넘더라고요. 여기서 찌질해지네요.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마음을 돌릴 그런 자신이 있다면 내가 가겠는데, 가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돈만 4,500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돈 앞에 무너진 사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차일만 했고요.
아니 어쨌든 뭐 연락 없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었으니까. 아,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 소소행장은요, 아마 이 가등청정이라는 말도 아마 우리 많이 들으셨죠? 네네. 카톡 기호마사라는 가등청정이랑 원래 엄청난 라이벌이었어요. 그 안에서는. 근데 이때 가등청정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후발대였고 소소행장이 이 충주 전투에 선발대로 나와갖고 엄청난 전공을 올리죠. 그래서 가등청정이 나도 좀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소소행정이 안 된다고 자기 혼자 싸운다고 이렇게 해서 배아파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조선의 최고 장군 신립 또 일본의 도요토미가 가장 신뢰하는 최고 장군 소소행장이 맞붙은 싸움이 바로 이 충주 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인가요? 네, 가토 기요마사. 우리 시생님께서 또 쫙 올려주셨네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저처럼 아는 거 나오면 잘난 척하고 싶은 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이 작가가 저한테 원고를 안 줬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시라고. 제가 밀릴까봐 저한테 이제 힌트를 좀 주기 위해서 보시라고 급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래도 문학관 우리 문화 아나운서는 메인 MC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네가 메인 MC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메인 MC인 것처럼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작가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공훈이 씨는 제 1부대로 제일 먼저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봉장이지. 그리고 반면에 신립은 선조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던 장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봉장과 마지막 라이벌 관계가 이렇게 제가 억지로 막 끼워 넣습니다. 구원투수인가요? 그렇죠. 마지막 살려라. 우리나라를 좀 살려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맞붙은 싸움이 바로 탕금대 전투입니다. 이 탕금대 전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경세제를 거기다 진을 안 치고 내려와가지고 탕금대라는 곳에 진을 친 우리 신립. 그래서 이 탕금대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용감한 명장들이 맞붙은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흥미진진하지. 근데 사실은요, 공격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도 쫓기고요. 불안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또 옛날 전쟁에서는 말입니다. 방어하는 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왜냐면 성이 있잖아, 성. 내 성이 있고 그 성 안에서 이걸 공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지키면은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성 안의 인구가 10,000명이다. 그러면 병사가 바깥에서 공격하는 병사는 10분의 100배, 10배, 10만 명이 있어야 그걸 뚫을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전쟁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신립이 성을 버리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버리고 나왔냐고요? 아니 이 조령에서 붙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보다 더 큰 요새입니다. 이게 성보다 더 큰 요새고 그러면 거기서 붙었어야 되는데 내려왔다는 거지. 이런 멍청한 바보 같은 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삼국지 이런 거 보면요, 이 성보다 더 지킬 수 있는 쉬운 게 바로 이 여령이거든요. 지금 같은 요새 같은 곳 이런 건 이걸 버리고 나왔어요. 버리고 나왔으면 그럼 성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충주성을. 그렇죠. 근데 이 신립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기습 공격, 우리 뒤를 배후로 쳐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성을 뺏었거든요. 그걸 몰랐어. 멍청하게 모르고 우리 척후병이라 그러지. 우리 병사들이 몇 명이 이걸 눈치를 까고 신립한테 가서 일본 애들이 우리 뒤쪽으로 지금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군심을 어지럽히냐면서 목을 베어버렸어요. 얼마나 멍청한 장수입니까? 역시 양심 선언은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어떻게 됩니까 또 왜? 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이렇게 목이 달아나는. 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성 뺏기고 요새 뺏기고 지역 뺏기고 또 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근데 다른 지역보다 이 충주 백성들이 엄청나게 사망을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망했냐면 이 충주 백성들이요 피난을 안 갔어. 왜 피난을 안 가냐면 아니 그 유명한 신립이 왔는데 이기겠지. 이 생각으로 피난을 안 간 겁니다. 혹시 그 명성이요. 네. 거품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실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북방 전투에서 활약은 한 거는 사실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안 맞았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예. 진짜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아까 방금 제가 백성도 엄청나게 사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요. 일본 서라는 기록을 보면 일본 애들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우리 병사들의 목 3,000수를 베었다 그래요. 이건 정말 목을 벤 거지. 3,000명이라는.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삼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병사들과 백성들이 이 멍청한 장수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당했냐 하는 거죠. 예. 지금 참 그 지도자가 네. 어리석으면은 온 국민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MB 대통령 뽑고 나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말 힘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23조를 쳐들여서 만든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온 나라의 강물이 녹조 라떼로 그렇습니다. 변해가고 있고 또 그걸 부숴야 되는데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촛불문화제 나가면은 시민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먹고 살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주중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왜 우리를 광장에 나오게 하냐고. 그거 다 MB 때문이야. 에이, 진짜. 그래갖고 지는 보니까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짜증나가지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 그네 누나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참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안타깝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번에 또 내라는 뭐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래 이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는요 집권당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집권당의 무덤이라 그러는데 이 내라는 뭐 사건을 갖고 오는 바람에요. 재보궐이고 지방이고 다 날아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집니다. 야권이. 그러니까 얘들이 국정원이 왜 이걸 추석 전에 갖고 왔나? 좀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추석 내려가면요 전부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 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화제거리가 잘 없어. 뭐 자식 자랑도 한계가 있고 남편 자랑도 한계가 있는 거고. 뻔히 이 얘기로 간다고. 그러면 또 빨갱이 새끼들 그 새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됐다. 뻔합니다. 그러면 나 또 10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다 넘어가는 되는 거죠. 지금 뭐 재보궐선거에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뭐 서청원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러는데 야 정말 시계바늘을 돌려도 어떻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서청원 나오면 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혹되는 국민들이 반 이상이 되겠거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쯤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장난을 치는 일이 없을지 기약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참 대박.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 TV나 또 EJ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요, 왜 이 작가님 늘 이제 현대사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이제 조선시대 얘기로 돌아가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조선시대 얘기고 과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과거로 안 느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돈다 말이 있겠죠. 네. 이런 역사는 안 돌아도 되는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예. 참. 그러니까 국민이 대중형이 그런 말 했어요. 국민이 현명해야 된다고. 국민이 똑똑해야 된다고. 국민이 감시자 돼야 된다고. 그분의 말은 하나 버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국민이 현명하고 국민이 정말 감시자가 되고, 그죠? 국민이 똑똑하면은 정부가 이런 걸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탁탁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이런 책략에 김기춘 같은 애들이 거꾸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이런 건데 그냥 따라가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좀 똑똑해지는 그날은 언제쯤 올까요? 예상을 좀 해보시죠, 이 작가님. 우리 국민 TV가 네. TV를 하고 공중파 시청률을 이기는 날에 그런 게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자,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세르게이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네. 기병이 주특기니까 당연히 산보다는 벌판에서 전쟁을 하지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미리 또 아는 척을 하시고. 참. 이럴 때 저는 통쾌한데 이 작가는 굉장히 벌레 씹은 얼굴이 됩니다. 예. 이거는 얘기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만이 잘난 척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리 잘난 척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을 얻게 만드는.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을 하는데, 자, 천연요새, 무너뜨리기 어려운 천연요새 조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령. 네, 그럼 당연히 산에서 진을 치고 밑에서 올라오는 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군사 배치는요, 제갈량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이끄는 마부도 알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신립 장군이
이 정신나간 신립장군이 이 자연 요새를 버리고 산을 내려와서 탕금대에다가 진을 치는 이른바 배수지진을 들고 나옵니다. 이 배수지진 사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물을 등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 후퇴할 데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 결론적으로. 차라리 배수진을 치지 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부하 김여물 장군이 있습니다. 네. 김여물 등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안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근데 제일 꼭대기는 신립이니까 결국 신립 마음대로 됐는데요. 신립이 이렇게 탕금대에다가 그러니까 문근태제를 버리고 탕금대에다 배수지진을 치자 김여물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오면서 우리 조선은 망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패배를 직감한 거죠. 이길 수가 없다는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개박살이 났습니다. 개박살이 났는데 방금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병이 주니까 당연히 탕금대에다 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병세를 살펴보면요. 우리 군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이 그러면 다 말을 탔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소수였겠죠. 말을 기병대는. 기껏해야 한 5천밖에 안 돼. 기껏해야 5천. 그러니까 많아야 5천 아니면 3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보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군은 얼마였냐? 일본군은 15,0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많았다니까 머릿수가. 그러네요. 8만 명 대 15,000.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병이 어느 정도 비율이었나요? 그래서 걔는 기병이 없었어요. 기병이 아니었고 다 보병이었고요. 보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들 몇 명만 말 탔고 다 보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적으로 봤을 때 조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데요. 훨씬 유리하죠. 네. 훨씬 유리한데 일단은 사실은 이게 8만 명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실록에는 10만 명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록에는 10만 명이 기록돼 있고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8천이라고 그랬는데 8천이요? 근데 그거는 이거는 마치 그 시국회의에서 촛불 문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2만 명이다 하면 경찰 수사단체는 500명이다. 그런 비슷한 거죠. 근데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말한 거는 충주에서 8,000명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에서만 8,000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또 서울 전라도에서 다 징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남아 있는 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다 끌고 모아가지고 충주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에서 8,000이면 8만이 맞다. 실록에서 10만이라 그랬던 거는 우리 옛날에 그냥 많으면 10만, 엄청 많은 100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율곡이의 10만 양병설은 진짜 10만인가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 진짜 10만이 아니고 그냥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당시에 헝가리 신부 루이스 프로이스가 일본사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8만이라고 나옵니다. 조선 군대가 8만이라고 나와요. 근데 궁금한 게요. 그 당시에는 그 수를 어떻게 셌을까요? 대충 눈찜자국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수만 또 이렇게 세는 우리 그 조상훈 국장이 숫자 변태인데 수에 굉장히 밝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또 전문적으로 있었겠죠? 대충 맞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게 충주에서 진 게 머릿수가 적었고 이래서 졌다는 그건 우리가 머릿수가 훨씬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못난 조상님께서 배수진을 친 이유는 그 당시 군인들이 패배를 예상하고 탈영하는 병사들이 많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면 장수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평지에다 진을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숫자도 훨씬 많고. 그렇죠. 기마 부대고 저쪽에는 말도 없어. 그럼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근데 왜 졌냐? 당시가 음력 4월이었으니까 양력으로 하면 6월달 정도 됩니다. 6월달 정도 되는데 6월달 우리가 비가 좀 내리죠. 그렇죠. 그리고 탕금대가 뭐냐면 논이어서 논에 항상 뭐가 있어요? 물이 고여. 항상 물이 있지. 말이 달리지를 못해요. 칙칙 빠지는데 뭐 어떻게 달려 말이. 말발굽이 그 뻘에 빠져가지고 달리지를 못하는데 우리 지금 옛날에 농사 지어보면 모내기 해보신 분이 알지만요. 뭐 심고 거기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9월이나 10월 추수할 때쯤 되면 딱딱해지지 바닥이. 그렇죠. 근데 6월달은 아주 푹푹 들어간다고 말이 달리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면 신립장군은 기병 장수로서 유명한 장군이었다면서요? 근데 이 지형 지물을 파악을 못했다는 거지. 그건 기본 아닌가요? 기본도 우리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문 아나운서도 듣자마자 벌써 딱 알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도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가지고. 저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습니까? 예. 어디 병영 체험 프로그램 3일 갔다 오셨습니까? 티 안 나요. 예.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한데 뭉쳐 있었습니다. 이 8만 명이
아까 말씀드린 충주성도 버리고 8만 명이 한데 뭉쳐 있어서 하객진. 네, 하객진. 하객진을 짰어요. 하객진을 뭉쳐 있었고, 일본군은 3개 대대로 나눴습니다. 가운데, 또 왼쪽, 오른쪽. 그래서 좌하고 우쪽 부대는 돌아서 조선군의 뒤쪽을 쳤고, 이 가운데 부대는 근데 1만 5천 명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 그걸 세그로 나오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립이 봤을 때는 실립이 딱 보니까 가운데 부대밖에 안 보이는 거야. 소성장 부대. 저기 끝에야 뭐 한 7, 8천 명. 그런 전법이요. 원래 그 아주 수가 많은 상대 쪽과 싸움을 하는 적은 수의 사람 그 편들이 쓰는 주로 전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부러 도망갔다가 함정을 파고 그렇죠. 삼면에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유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작전이죠. 포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8만 명이나 되니까 저기는 몇 명 안 되니까 한꺼번에 공격해서 막 몰고 간 거예요. 몰고 갔는데 우리가 생각 못한 건 일단 조총. 조총이 앞에서 막 꽝꽝꽝 터지니까 생전천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천둥 소리가 울리는데 사람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병사들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후퇴하려고 그러는데 저쪽 아까 그 일본군이 두 편으로 나눈 일본군이 뒤에서 또 막 쏟아지네. 네. 이러니까는 이제 8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우리 청취자분께서 날려주신 것처럼 이게 아비규환이 돼갖고 태반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죽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탄검대물에 다 빠져 죽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싸움이 네. 된 거예요. 그 일본에서요. 조총을 만들게 된 계기를 제가 읽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섬이기 때문에 폐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일본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서양인들이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무조건 잘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소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분을 융숭이 대접을 한 다음에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걸 본따서 이제 조총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1500년대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섬인데 오고 가는 많은 배들이 정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보다 문명이 훨씬 발전된 나라가 들어왔는데 적대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몰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보다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빨랐고 아마 그런 면에서 조총이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들어갔고 아니 뭐 개발이 됐겠죠. 근데 뭐 사면이 받았는데 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정책을 많이 썼었죠. 이 유교가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발전하고 유교가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것도 폐쇄적인 이런 그렇죠. 보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나 국민TV 목이 잠긴지 모르겠네. 담배 끊으시래요. 여기 댓글로 올라왔네요. 예. 아니, 딴 데 가면 괜찮은데 국민TV만 이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막 이게 탕금대 전투에서 개 작살이 나왔고 우리는 신립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립도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계속 의아해지죠? 왜 신립은 여기다가 진을 쳤을까? 왜 산에서 내려왔을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봐도 다 이상해요. 그래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내려져 옵니다. 하여튼 마지막 보루인 신립이 무너져가지고 선조가 이제 그래서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네. 자, 신립은 22살에 무가에 급제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경세제를 넘어야 될 겁니다. 넘어서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시험 치는 거죠. 중령, 추풍령, 조령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런데 중령을 넘어서 시험 보러 가면 대나무처럼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중령으로 안 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은 중령으로 안 가. 그 다음에 추풍령을 넘어서 가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추풍령으로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러 온 사람은 오로지 이 문경세제 조령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징크스가 많았네요. 많았죠. 요즘도 뭐 미역국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날. 그런데 저 수능 치는 당일날 우리 엄마 저한테 미역국 끓여줬는데. 아니죠. 우리 엄마가 평생 저한테 아침밥을 안 차려줬었거든요. 저도 아침밥을 안 먹는 스타일인데 수능 당일날 이제 우리 아들 고3인데 수능 시험 치니까 아침밥을 해준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더니 미역국을 끓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짜증을 확 냈지. 이게 지금 뭐
평생 한 번도 밥을 안 차려. 지금 한 번 차렸는데 미역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고. 제가 원래 미역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좋아하는 거, 아들 좋아하는 거. 아주 좋아하는 거 생각해서 미역국을 끓여줬다. 이럴 때는 엄마가 안티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뭐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밥만 먹고 갔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셨나요? 시험 잘 봤죠.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잘 봤다는. 아니야. 그 미역국 냄새를 안 맡았으면 내가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과거를 보려면 무조건 조력을 넘어야 된다. 고로, 이 신립도, 이 문과 보러 갈 때 반드시 문경세대를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립이 22살에 문경세대를 넘으면서,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밤이 깊지 않습니까? 밤이 깊으니까 호랑이도 나오고, 어느 집에 일단 자야 돼요, 하룻밤. 자는데, 지나가니까 불빛이 보였겠지. 그래서, 주인장 계시오, 뭐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 했겠죠. 했는데, 아리따운 처자가 나와서,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다른 집에 묵었다가 과거를 보러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야. 신립한테.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딴 데 보이지도 않고 난 여기에 묵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다른 집을 찾아가냐. 저희 뭐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여기서 자게 해달라. 이러니까 처자가 절대 안 된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립이 이거 뭔가 있는데 뭔가 계속 해묻는 거죠. 나한테 얘기해봐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처자가 말하길 알고 봤더니 말입니다. 원래 이 집은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양반 집안이었는데 이 처자의 아버지가 노비 중에 한 명을 심하게 꾸짖어 내쫓았는데 이 노비가 거기에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이 집의 식솔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이제 이 처자 혼자 남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죽을 차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선비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오늘 죽을 테니까. 그 처자 참 대단한 처자네요. 그 집을 떠날 만도 한데.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죽겠다고. 아니 뭐 아버지 엄마도 다 죽었고 나도 그냥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옛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의감 넘치고 힘이 왕성한 혈기왕성한 우리 22살의 신립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낭자 내가 지켜주겠어 뭐 이런 이건 내 추측입니다만 그런 애드립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 이쯤 되면 또 처자 혼자 살고 이러면 또 아이고 뭐 그래요. 에? 그렇죠 뭐. 그래서 기다렸다가 신립이 그 노비가 오니까 또 신립이 원래 무과 시험을 보는 장군을 꿈을 꾸는 사람인데 칼이라도 차고 있었겠지. 그래서 그 노비를 해치웠다 하는 겁니다. 해치우고 낭자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그날 하룻밤을 자고 과거를 보러 한양을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는데 이것도 인연이 아닙니까? 하룻밤을 자면 만리 양상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이 처자로서는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신립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생명의 은인이니까. 첩이라도 좋으니까 날 걷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신립은 말입니다. 이때 이미 이 처자식이 있는 몸이었어요. 당시 뭐 22살 아까 뭐 40몇 세 손자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2이면 뭐 14살 5살 때 장가갔는데 처자식이 있는 몸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그래도 진짜 같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들한테 좋으니까 옆에 있게만 해달라고.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노비라도 좋다고 옆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처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집 규수의 그 자존심마저 다 버리고 신립 옆에 있고 싶어 한 거죠. 아니 양반집 처자가 노비라도 괜찮다고 얼마나 그 자존심 버리고 얘기한 겁니까? 근데 신립은 이런 처자의 간곡한 척마저 매몰차게 뿌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는 얘기인가요? 이거 충주 문경세제에 돌아다니는. 신뢰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니까. 지금 분위기가 거의. 이거 전설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설의 고향.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신립이 이렇게 매장에 뿌리쳐 떠났는데, 이 처자가 결국,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자기 집에. 너무 신립이 보고 싶고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신립으로서는 이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과거에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전투를 자꾸 치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북방 전투, 오랑캐하고 싸우는 거. 이 전투 할 때마다 말입니다. 꿈에 이 처자가 나타나갖고, 장군님, 요렇게 하시면 이깁니다. 저렇게 하시면 작전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다 이겨 정말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항상 신립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립이 근데 고맙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립이 장인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야 그러면 뭐라 그래 천도제 같은 걸 해야 된다. 천도제를 지내고 그 처자의 홀령을 호리병에 담아가지고 신립에게 건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전설인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후 신기하게도 그 천도제를 지령을 하니까 그 처자가 신립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술도 안 알려줬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면 장수로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고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했죠. 그 이제 충주로 이제 신립이 가게 된 건데 외적이 엄청난 그래도 그 세를 갖고 있다고 느낀 신립이 그 처자가 이번에도 뭔가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천도제 지내서 안 나타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저 호리병 있잖아요. 응. 요거 뚜껑을 열면 나타나서 가르칠 것 같은 생각. 아니 뚜껑을 열면 또 뚜껑이 안 살 것 같잖아. 뚜껑을 절대 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또 그러네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대요. 뚜껑을 열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정말 꿈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처자가 탕금대. 그래서 탕금대에다 진을 쳤다는. 그래서 개박살이 났다는. 아니 왜 그 멀쩡한 처자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워요? 아니 이거는 왜 이런 이거 전설이죠. 네. 지금 충주하고 탕금대 문경세대에 떠오른 전설인데 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만큼 신립의 이 탕금대에서 전술을 친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전술을 조선 최고의 장수라는 신립이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백성들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야 뭔가 있을 거다. 소위 말하는 그러잖아. 우리 정말 이 허튼 짓 하면요. 저거 귀신 씌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정상적인 건 안 하고. 맨정신에 저럴 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립의 탕금대 전투는 탕금대 배수 지진을 친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병사들이 15,000명인 거고 우리는 8만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냥 농민과 그렇죠. 노예들이 모였을 거니까 노비들이 모였을 거니까 사실 오합지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실은 전략 전술 면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 천연 요새라는 조롱에 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오합지졸이니까 형세를 지형을 이용해서 전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일본은요 이 전국 시대를 거쳐서 이 싸움을 끊임없이 몇백 년을 싸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들 또 이 병사들이 네. 훈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싸움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평화로운 배그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싸움 해본 적이 없어.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났다니까 나라고 한다고 꽃갱이 자루 들고 나와 호미자루 들고 나와 싸우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거는 저기에도 통용돼. 우리가 한국전쟁 때 우리가 그 북한한테 초반에 되게 밀린 것도 북한의 그 주력 부대가 우리 항일 빨치산 운동했었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동북 항일군. 그 양반들이 중국에 남아 있다가 그 양반들 굉장히 많은 양반들이 한국전쟁 때 넘어와가지고 선봉부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전쟁도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국에서 지금요 우리나라 부대, 대한민국 부대를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 높게 쳐준 이유가 우리는 실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직 군대에 남아 있어요. 베트남 전쟁. 그 사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를 높이 쳐주는 겁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900몇 회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전쟁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병사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지. 그러니까 율곡의 10만 양병사 이게 정말 율곡은 멀리 내다보고 한 거죠. 네. 그런 거고 지금 내가 빵 터진 이유가 뭐예요? 저 우리 뽀민 아빠님께서 네. 국정원장 꿈에 이석기 그랬다 그래. 야 정말. 웃기네. 예. 근데 이거 제가 전설을 말씀드린 거는 네. 재밌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
이 당금대 전투가 말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다 진을 친 건 말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네. 우리 일본 기록에 보면 우리 기록에 보면은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가 나옵니다. 신립 장군이. 네. 마지막에. 그런데 일본 기록에 보면요. 신립 장군이라는 말은 안 하는데 한국 최고 높은 사람이 잡혔다. 잡혔는데 항복하라 그러니까 나는 조선 최고 장수로서 항복할 수 없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살을 했는지 참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당금대 전투에서 사망을 했다 하는 거고요. 이거 저 신립과 그 전설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우리 저 곤지암 있죠, 곤지암. 곤지암. 인터체인지 뭐 있잖아, 곤지암. 곤지암. 광주, 경기도 광주. 그게 네네, 곤지암. 맞아요. 이 곤지암도 신립의 전설 때문에 생긴 지명입니다. 그 신립, 하여튼 신립을 광주 근처에 묻었어요. 네. 묻었는데 그 앞을 신립 장군의 묘소를 말 타고 지나갈 때마다 말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잘 가다가 묘소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려서 말을 내려서 가면 통과가 되고 말 위에 올라가면 말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너 왜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냐고 신립장군한테 막 뭐라 그랬더니 뭐 바위가 갈라지면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지암의 암자가 바위 암자고 이 지자가 연못 지자인데 그러니까 그 신립이 있던 연못 그 바위 이런 것 때문에 나왔던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지명 속에 있는 전설들 이런 거 찾아보면 그러게요. 네,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작가님이 현대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역사도 잘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 역사,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 어디 하나 떨어지는 데가 없다고. 몇 번씩 말씀드려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역시 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안 주셨어요. 뭘? 그래요.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말 남자가 뭐 내만 섹시하면 되지 먹을 더 뭐 하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참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계와 채영 이것도 재밌거든요. 네.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신립과 고니시 오늘 고니시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네. 왜 고니시 얘기를 많이 못했냐면 어쨌든 뭐 고니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 일본 역사도 또 자세합니다. 일본 전국시대 역사도 고니시 이야기를 하려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 나와야 돼요. 도요토미 나오려면 뭐 또 도쿠가와 얘기 나와야 되고 막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가 한번 이럽시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한번 갔다가 현대의 라이벌 현대사의 라이벌도 한번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러면 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대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발 저한테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저도 입 좀 뻥끗하자고요. 예. 제가 미리 녹화 생방송 한 3시간 전에 원고를 보내드리는 걸로 우리 7시니까 4시까지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까지. 아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럼요. 예. 그 정도 배려면요. 엄청난 예. 겁니다. 하이와 같은 성원에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 EJ 애들은요, 2시간짜리 방송하는데 10분 전에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자, 개편을 맞아 처음 보내드렸던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관관입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